안녕하세요. 책 읽는 해영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광고 만드는 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마치 신의 계시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 자타공인 괴짜여서 신기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한 번 아이디어를 받으면 거침없이 카피를 써 내려가는 사람, 혹시 이렇게 천재적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책, 우리 회의나 할까는 바로 광고 만드는 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어떤 분들은 회의라고? 하면서 벌써 지루한 느낌을 받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제목의 마무리, 회의나 할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회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민철 작가이고 출판사는 사이언스 북스인데요. 이번에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에 전화해보고 안 사실인데 사이언스 북스가 미음사의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TMI였고요. 이 김민철 작가는 광고회사로 유명한 TBWA의 제작팀의 팀원이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광고인으로도 작가로도 유명한 박웅현 님이 바로 TBWA의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제작 팀장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박웅현 님이 팀장으로 있었던 그 팀의 팀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한 기록을 쓴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 김민철 작가가 회의 기록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독서 관련 일을 할 때 회의록 담당이었는데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광고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간접 경험하고 싶은 사람, 또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흔히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천재적인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는 생각과 작은 경험들을 모아서 이것을 씨앗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함께 진심으로 돌볼 때 조그마한 새싹 하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작은 경험과 하찮아 보이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침에 읽은 책 한 구절, 지난 여행에서 본 나무의 빛깔, 언젠가 미술관에서 본 그림 하나, 엄마의 말 한마디, 혹은 어젯밤의 데이트, 하다못해 오늘 아침 샤워 중에 잡생각까지 이 모두가 아이디어의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 아이디어가 처음 나올 때는 너무나 불완전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소하고 작은 씨앗과도 같은 아이디어가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돌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씨앗이 온전히 클 때까지 물을 주고 햇볕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듯이 아이디어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럴듯한 광고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광고의 원래 아이디어가 누구였는지, 카피는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씨앗에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과정과 협력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회의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의 강력한 아이디어 한 방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광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고 아름답게 꾸며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다 같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라는 질문이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어떤 특출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작은 아이디어의 씨앗이 자라나는 회의의 과정,
즉 그 프로세스를 더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자는 회의의 시간을 기적적인 시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중해서 하는 회의 1시간이 혼자 아이디어를 내는 24시간보다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함께 협력하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케미가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케미가 화학작용의 줄임말인 건 아시죠? 즉, 회의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고 믿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임한다면 서로 간에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화학작용이라는 것이 작은 두 원소가 만나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인데요. 즉, 하나하나 따로 놨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함께 할 때 시너지로 인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모든 회의가 다 이렇게 기적적이고 성공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회의를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지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회의 시간에 지켜야 할 7가지 최소한의 예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엄수입니다. 10시 3분은 10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 2분 늦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1, 2분이 나에게는 1, 2분이겠지만 10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면 그걸 모으면 벌써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없이 들어오는 것은 무죄. 하지만 맑은 머리 없이 들어오는 것은 유죄라고 합니다. 그만큼 회의 가운데에 집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땐 마음을 활짝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기를 인터넷 아이디어에도 가능성은 있다. 네 번째, 비판과 논쟁과 토론은 회의를 회의답게 만든다입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판과 논쟁과 토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요. 의견과 사람을 구분하여 대할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어떤 회사의 회의실에 걸려 있었던 문구였는데요. 오고 가는 언쟁 속에 싹 트는 아이디어. 사실 이 문구를 보고 순간적으로는 웃음이 나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논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침은 앞의 지침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지침 같은데요. 5번째, 회의실 안에 모두는 평등하다. 아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 팀장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무자비해야만 한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팀장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무자비할 수 있는 문화, 과연 가능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아무리 긴 회의도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시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회의실에서 나갈 땐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명확히 알아야만 한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지침들이지만 저자는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며 회의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팀장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무자비할 수 있는 문화가 흔한 것은 아니고 비판과 논쟁과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일하는 동안 그 원칙이 다 지켜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라는 출판사의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 회의록에서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 소개된 광고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것이 바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광고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광고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여배우가 나와서 그 아파트 안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드레스를 입고 올림머리를 하고 하이힐을 장착하고 샹들리에 밑에서 와인을 마시며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또 이 장면과 함께 유럽의 성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좀처럼 바뀌지 않았던 아파트 광고의 모습이었는데요. 왜 이런 아파트 광고의 모습들이 잘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이 불량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항의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이든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어떻게든 환불을 받던지 수리를 받던지 하겠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그 아파트에 하자가 많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매우 쉬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아파트의 특징 때문에 아파트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했고,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시세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광고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광고들을 꼬집으면서 나타난 광고가 그 유명한 이 편한 세상 광고입니다. 광고 안에는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유럽의 성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라면서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지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였죠. 지금도 유튜브에 바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광고를 통해 이 편한 세상은 시세나 이미지보다 아파트의 본질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심이 짓는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말이죠. 이후 다른 경쟁업체들의 광고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의미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존중, 안전, 정직입니다. 첫 번째는 존중인데요. 제가 생각한 존중의 의미는 상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또 상대방의 재능이 분명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실제 능력을 현실적으로 재고 따져서 나온 믿음이라기보다는 함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즉, 당위라는 것인데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그 사람을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최고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독서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독려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에서 수줍어하는 저 학생의 내면에는 하고 싶은 진솔한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지해 줄 때 보석 같은 말들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학생들과의 독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집중하게 듣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느끼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믿음은 학생들 입에서 선생님 제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라는 말을 나오게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말 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듣는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평가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평가당했을 때의 그 수치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과 경청 그리고 지지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덜어내 주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존중은 두 번째 키워드인 안전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존중에 포함된 지지와 격려, 경청을 통해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다, 혹은 나는 무엇이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하다는 느낌인데요.
이 느낌은 또 자신감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자신감은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 의욕적으로 또 성실하게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이란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토대 위에 세 번째 키워드인 정직이 실현이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위해서 정직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논쟁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키워드인 존중과 두 번째 키워드인 안전함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논쟁은 서로를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므로 이곳이 안전하다는 믿음과 토론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정직한 의견을 나눔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회의든 논의든 대화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회의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우리, 가장 유력한 누군가가 그 회의를 독점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잠옷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분위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각자 있는 곳에서 이런 회의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회의나 할까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